AI 거품론. 네, 이번에도 뭐 계속 네. 영향력이 있죠. 오늘 뉴욕 시장에서 AI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뭡니까 오라클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오르고 네. 다 했대요. 네. 반등은 주긴 줬는데 오늘도 뭐 우리나라 시장은 좀 맞춰서 반등 좀 주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브로드컴 쪽 때문에 영향을 시장이 좀 많이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브로드컴이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닝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 이 어떤 뭐 그냥 제품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그 제품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좀 했어요. 한마디 이제 매출은 늘어나도 이제 이게 생각보다 다른 기존의 제품군들보다 그 돈이 덜 번다. 덜 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오라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네오클라우드에서 사실 네오클라우드가 뭐냐면은 이제 다른 이제 그 AI 기업들이 GPU를 사기가 힘드니까 GPU로 이루어진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굉장히 싼 가격에 임대를 해준 게 이제 네오클라우드인데 거기가 잘못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 AI 거품이 많이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줄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쪽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LMM이나 이제 거대 언어나 이런 걸 만들 때 중국 오픈 소스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서 네.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라클이 잘못되면 사실 이 AI 거품론이 꺼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는 뭐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기업 자체는 뭐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코어 위브나 이런 기업들은 그걸 뭐 망하겠죠. 오라클이 잘못된다라고 하면 네비우스나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일단 조정을 저는 줄 때 약하게 길게 주는 것보다 세게 그냥 한 두세 번 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 좀 반등 나올 타이밍 됐으니까 한번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월 달에 한번 줬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의외로 또 줬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개를 합하면은 꽤 조정이 좀 있었던 거니까요. 보시죠. 이거 사실 뭐 언제 다시 이제 시장의 갑자기 분위기가 그래도 역시 AI야 이렇게 갈지 사실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AI는 에휴 이제 끝났네. 이거는 아무도 국내외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노무라 증권이 내년도 환율 1,380원까지 안정화, 코스피 5,000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470원 왔다 갔다 하니까 100원 가까이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죠? 뭐 외국계 증권사들이 다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노무라 증권은 특히 특징이 있는데요. 맞든 틀리든 본인들의 의견을 확실히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 이제 노무라 증권인데 재미있는 일화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OCI가 과거에 50만 원 넘었다가 계속적으로 OCI가 10년 떨어졌거든요, 정확히. 10년 동안 떨어질 때 OCI가 52만 원 찍고 떨어질 때 딱 20만 원 정도 됐을 때 노무라 증권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OCI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2012년도쯤에. 그러니까 52만 원 고점 찍고 20만 원까지 반토막 이상 났을 때 노무라에서 매도 리포트를 썼다. 네, 15만 원, 그러니까 12만 원이 나왔던 것 같아요. 목표 주가. 근데 그때 시장에서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매도 리포트 썼다고? 매도 리포트도 하긴 합니다만 20만 원인데 12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쓴 게 너무 한 거 아니냐라고. 그 이제. 목표 가격을? 네. 근데 2만 7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52만 원짜리가. 52만 원이 2만 7천 원. 네. 노무라 증권만 유일하게 OCI에 매도 리포트를 냈던 게 이제 노무라 증권인데 왜 이제 코스피 5천을 보냐 하면 뻔한 얘기긴 합니다.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주된 이유는 일단 뭐 국제 채권 지수에 이제 내년 4월인가에 이제 편입이 되기 때문에 9번째로 높은 비중이라고 하더라고요. 2.2% 정도. 그래서 한 유입되는 달러가 한 80조 정도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규모로 봤을 때.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견인하면서 지수 5천 정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노무라 증권이 한번 좋은 의견을 냈습니다. 네. 환율이 이 정도 떨어지면 외국인들 들어오는데도 뭐 부담이 많이 줄죠. 지금보다도. 네. 뭐 사실은 올해 1,400원 이상일 때, 1,400원 넘었을 때도 올 9월, 10월 생각하면 외국인들 뭐 엄청나게 들어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환율이 이 정도까지 내려가 준다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조금 더 환에 대한 달러에 대한 그 환차손에 대한 부담을 더니까요. 그거는 분명히 뭐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환율이 높은 게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이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분명히 이유 중에 하나인 건 맞으니까요. 자, 세 번째 가보죠. 서학개미 미 순매수 한 주죠. 그러니까 전주 대비 77%나 줄었다. 그러니까 덜 샀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지난주에 3천억대 후반 정도 매수가 들어온 걸로 매수를 한 걸로 이제 외국 주식을 지난주에. 그 전주는 1조 원대 중후반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그 전주 대비해서 엄청 줄었구나. 네, 근데 그 전전주는 또 2조 원대 중반이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뚝뚝뚝 줄어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환율도 좀 있죠.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네. 여기에서 만약에 환율이 안정돼 버리면 본전에 팔아도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네.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지금 현재 그 미국 주식 순매수가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환율 예. 영향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떨어질 때 사는 것보다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좀 매수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47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470원으로 달러로 바꿔서요. 미국에 투자를 해요. 근데 환율이 왠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 노무라 말처럼 1,480원을 떨었다고 치면 1,470원에 사서 1,380원에 바꾸는 거예요. 수익이 그럼 거의 뭐 이거 이상으로 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그러면 환율이 한창 올라갈 때는 미국 주식 손절 쳤더니 오히려 본전이나 수익이 됐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참 해외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해외 투자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갈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그러니까 원달러율이 떨어져야지 원화가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한다라는 이런 개념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해외 여행이랑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게 같습니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네 번째 가보죠. 또 AI네요. AI 거품론에 주춤한 소형주 올해 6%. 예, 10월 말까지 대형주가 78% 올랐고 이제 업종 지수로 이제 이 대형주 소형주 그 지수로 중형주가 40%대 소형주가 16% 올랐다라고 합니다. 대형주가 올해 10월 말까지 이제 70% 넘게 오를 때 소형주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16%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러셀 지수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이 좀 잠깐 쉬어가는 구간에 소형주들이 고개를 좀 들고 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의견을 내는 것들을 다 살펴봤을 때 종합적으로 이제 공통 분모가 있는데요. 내년 1월 달에는 대형주장이 다시 복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끝마무리를 짓고 있는 어떤 보고서나 언론 보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뉴욕도 러셀 2000이 최근 11월부터 12월 지금 한 중반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중소형주 장세가 시장을 이렇게 주도하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장을 주도할 정도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거 가죠. 외국인 기관이 삼전 팔고 하이닉스, 현대차 담았다. 요 위에 얘기랑 연결되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된 내용 첫 번째 이슈인데요. 네, 한번 바로 가죠, 뭐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어차피 설명하실 거니까. 지금 자. 지금 내용이 사실 이슈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부분이 없어서 이제 수급과 외국인들 기관은 지금 뭘 사고 파는지를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과거 같았으면 외국인들을 샀으면 일단 삼성전자는 기본으로 묻어놓고 그렇죠. 그 밑에 다른 것들을 샀을 텐데 지금은 좀 얘기가 많이 달라졌다.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팩트만 본다라고 하면 일단 전전일 기준으로 12월 15일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2조 4천억 조금 못 미치는 3,965억을 좀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2조 원 조금 못 미치는 1조 9,998억을 매수를 했는데 이 12월 1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 외국인들과 기관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군들 이제 리스트인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안 보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있는데 외국인 기관 모두 6위까지
삼성전자가 없습니다. 우선주 빼고는. 요게 좀 기존의 어떤 수급과는 많이 좀 다르다.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이닉스가 이제 외국인들 가장 많이 샀고, 기관 같은 경우는 현대차, 모비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매수를 했다. 삼성전자가 있긴 있네요. 6위에 6위. 네, 기관 투자자 6위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의 해석은? 해석이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상징성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샀을 때는 종목에 대한 어떤 액티브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한국 시대는 네, 패시브 투자다. 패시브 투자가 굉장히 컸었는데 하이닉스를 사는 이유는 뭐 삼성전자를 그렇다라고 해서 특별히 뭐 파는 건 아니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근데 하이닉스를 삼성전자 대비해서 많이 사고 있는 이유는 이제 종목적으로 내년에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이익단의 위쪽을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는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외국인들이 좀 사는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보다도 현대차 쪽을 왜 사는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뭐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만큼 사서 이걸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를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외국인에도 지금 현대차, 기아가 2위, 5위고요. 기관은 현대차가 1위고 모비스가 2위예요. 자, 이것만 놓고 본다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은 저거 로보틱스 관련돼서 엔비디아와의 협력 등등등, 그러니까 하여간 그쪽으로 보는 것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도 현대차를 사는 게 아니냐. 현대차가 단순히 자동차 판매 이것만 생각한다면 현대차나 기아를 살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시선으로 현대차를 좀 바라봐도 될 거냐. 근데 거기에 전제는 그게 이렇게 쉽게 그 자동차를 뭐 지난 5, 60년 동안 자동차만 팔던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이를테면 뭐 로보틱스 회사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 거냐. 뭐 이를테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보스턴 상장 모멘텀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게 모멘텀이 되려면 한 내년 정도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미리 살 수도 있고 떨어졌으니까 고점에서 좀 약간 밀려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현대차 많이 싸졌네 뭐 이런 타이틀도 좀 비슷한 내용의 보도들도 좀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권이 아니라 좀 고가권이 내려온 상태에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음 장 한번 좀 봐볼까요? 다음 장으로 가서 이제 연속 개념으로 한번 보죠. 네. 이게 이제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 연속 순매수랑 외국인 기관 플러스 이제 동시 순매수 들어온 걸 정리를 해놨는데요. 동시 순매수는 중간에 외국인의 기관이 살짝 하루 정도 2는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 순매수 날은 이 정도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넥센타이어가 외국인들이 지금 여러분들 이제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9일 거의 한 달째 이건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한 달이 훨씬 넘죠. 그렇죠. 주수로 따지면 거의 6주에 버금가는 한 달 반 정도 산다는 얘기예요. 넥센타이어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차트가 넥센타이어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네. 유스홀딩스는 과거 이제 한진해운 홀딩스죠. 이게 18일. 근데 한국 단자 뭐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이게 주가 흐름이 그렇게 매년 똑같은 영업이익과 매출만 나오다 보니까 정말 좋은 기업인데 15일 정도 외국인이 사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JS 코퍼레이션 뭐 호텔 관련돼서 좀 많이 하얏트 호텔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다음에 가방 만들고. 네. STX 엔진, 마린 솔루션, TSE, 신세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동시 순매수.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GS 리테일은 지금 31일 연속 외국인들 기관 연속으로 31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기는 GS25 회사죠? 네. 네. 한국 수출 포장 좀 약간 작은 거니까 패스하고 SL 자동차 쪽,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동아 소시홀딩스 16일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과 기관 뭐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포지션이죠.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30일, 23일, 뭐 20일, 16일까지 계속 연속되는 종목군들 한번 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이 좀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사면 네. 주가가 그렇게 올라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종목군들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한 굉장히 평균적으로는 다 좋습니다. 뭐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빼고는 그러면은
대략 한 두 자릿수 이상부터, 그러니까 한 2주 이상 연속으로 기관이든 외국이든 특정 또는 특정 주체든 아니면 둘이 같이든 간에 이렇게 사는 종목들은 따라가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는 종목군들을 매매할 때는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시냐면 조정받았을 때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 하루나 이틀 조정받았을 때 거의 올라갈 확률이 80-90% 이상입니다.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군들에 한해서. 그 예전에 저 위원님 하시던 그 체결 강도, 그것도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것도 장기로 계속해서 사면. 예.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특정 주체가 계속 이렇게 산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는 잘 알기는 힘들지만 뭐 나중에 공시나 이런 걸 나오지 않더라도 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한 일주일 이 정도까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2주 연속, 그러니까 한 열흘 이상, 두 자릿수 이상 계속 특정 주체가 이 종목을 사고 있다 그러면 진짜 한번 따라가는 것도 뭐 검토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눌렸을 때 이렇게 따라들어가고 눌렸을 때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투자 방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관심주 바로 가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네. 네, 그 LG 상사죠. 예, 과거에 이제 LG 상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X 인터내셔널 뭐 상사니까 뭔가를 이제 뭐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이제 물류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본 회사, 일본의 그 상사들이 네.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원래 이제 포스코처럼 2차 전지 관련돼서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긴 한데 니켈 강산 인도네시아 인수하면서 2차 전지 쪽 공급망 진입을 하긴 했다. 이 부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분기 매출은 굉장히 안 나왔는데 이게 시장에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은 이것보다 더 안 좋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시장 컨센서스를 상당히 부합해주는 실적이 좀 나왔고 요건 이제 3분기고 4분기 때 조금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년 대비해서 나쁜 거지 2분기 대비해서는 좋아진 것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밑에 이제 LX 판토스라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물류 끝판왕 기업 중에 뭐 최상단에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LX 인터내셔널이 지분을 지금 75.9% 갖고 있죠. 요걸 과거에 LG 쪽에서 LG였을 때 상장을 시켜갖고 돈을 좀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좀 무산이 됐는데 이걸 이제 계열 분리되면서 LX 쪽에서 판토스를 갖고 왔죠. 이게 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상당히 규모가 큰 기업입니다. 그러게요. 24년도만 보더라도 매출이 16조 원이 훨씬 넘고 영업이익이 거의 5천억에 육박하는 기업인데 요걸 지금 LX 인터내셔널이 어떻게 좀 만지냐에 따라서 저는 주가가 굉장히 한번 좀 요동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LX 판토스를 뭐 다시 상장을 추진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내용은 나오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다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분할 상장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분할 사업 분할,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든 그쵸, 막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거 거의 못 하죠. 네. 지금 분위기에서는 좀 약간 힘들죠. 네, 지금 분위기에서 못 해요. 그래서 이거 했다가는 네. 그룹 전체가 이제 찍힐 수가 있어서. 아무튼 지금 이 LS 판토스의 75.9%를 지분을 갖고 있는데 상장도 안 돼 있는데 지금 LX 인터넷 시가총액은 뭐 너무 적죠. 지금 1조 후반인가 2조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분기에 4조 5천억이라는 게 이게 LX 인터내셔널의 실적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LX 인터내셔널만 연간 비슷한 한 5, 6조 정도의 매출, 이익은 뭐 안 나더라도 네.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LX 판토스가 75% 갖고 있다 그러면 16조에 대략 한 12조 정도가 연결료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익도 한 4천억 가게 잡힌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익이 안 나고 모회사는 자회사에서 이익이 다 나는 구조네요. 뭐 그렇게 매출은 보셔도 따블이고. 됩니다. 네. 야, 차트를 상장시키고 싶겠다. 차트를 보시면 차트 최근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한데라고 좋네요. 보시면 돼요. 이게 최근에 일봉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6번 연속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6번 연속 오르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주봉입니다. 주봉.
네, 주봉이네요. 네, 주봉이죠. 와, 6번 육 주 연속 한 달 연속. 반 내내 올랐다는 얘기네. 네, 이제 계속 밑꼬리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은 처지면 다시 올라가고 처지면 다시 글쎄요. 올라가고 그리고 요 선이 이제 계속적으로 걸리던 그 저항선이었었는데 올해 고점 이미 넘어섰고 그 다음에 쌍바닥 만들어놨고 수급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급이 안 보였구나. 네, 주봉이랑. 네, 시장 대비해서 뭔가 화끈한 재료는 좀 없긴 하지만 뭔가 이 LX 인터내셔널을 주가를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숨은 재료는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분할 상장은 아닐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회사라고 해도 이렇게 실적이 좋은 자회사를 또 75%나 지분을 갖고 있으면 모회사보다 뭐 훨씬 효자네요. 정말 진짜 효자네요. 효자. 예, LX 인터내셔널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